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60대 김 선생님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줬고,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면 도장을 찍었고, 오랜 친구가 사업 투자를 권하면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들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선생님의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빌려준 채로 돌아오지 않았고, 보증을 섰던 친척은 연락이 끊겼고, 투자했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김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못합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내가 바보였다고 자책만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잃고 건강까지 해친 경험 말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참고 들어주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든 지금 더 이상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노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남 눈치 보며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품위 있게,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어떻게 하면 품위를 지키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살았던 분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선을 분명히 지켰던 분입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절의 5가지 지침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입니다. 기준 없는 호의는 결국 나를 해칩니다. 평생을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지 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만 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일단 들어주고 봅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스를 외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은 남의 일로 채워지고, 내 돈은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내 건강은 남을 위해 쓰이다가 망가집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고, 내 노후를 위한 돈은 남지 않고, 내 몸은 지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나라 살림을 다스릴 때도 명확한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함부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기준이 없으면 백성도 결국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의 범위, 함께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들어주는 부탁은 호의가 아니라 빚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내 노후를, 내 건강을, 내 평안을 담보로 잡히는 빚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더 이상 지지 마십시오. 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서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관계에도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라서, 친척이라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런 이유만으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마주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 없이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쪽이 계속 퍼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으로만 유지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퍼주던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면 그 관계는 끝입니다. 원망과 후회만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쓰되 공과 사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경계를 명확히 했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원칙을 벗어나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선을 그으십시오.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의 선, 함께할 수 있는 일의 선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부탁이 들어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선이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지침입니다. 내가 다 들어주는 순간 상대는 더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한 번 도와줬더니 두 번째 부탁이 옵니다. 두 번 들어줬더니 세 번째 부탁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부탁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고마워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만 커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익숙해지면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커집니다. 한번 베풀면 감사하지만 계속 베풀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계속 주니까 받는 사람도 계속 받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못하는 일은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작은 미안함을 피하려다가 큰 원망을 불러오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건 다 잊어버리고 못 도와준 그 한 번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선을 그으십시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지침입니다. 말은 단호하게, 표정은 부드럽게 하십시오. 거절하면 싸움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합니다. 아니, 거절을 하더라도 우물쭈물 얼버무리다가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말끝을 흐리고 이유를 길게 늘어놓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매하게 거절하면 상대는 틈을 봅니다. 조금만 더 졸라보자, 조금만 더 설득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거절하던 사람도 결국 지쳐서 들어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균형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말은 분명히 했지만 태도는 온화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단호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은 짧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제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틈을 주는 겁니다. 상대는 그 이유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다시 부탁할 겁니다. 대신 표정과 태도는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화난 표정으로 거절하면 싸움이 됩니다. 냉정한 태도로 거절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표정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면 상대도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못하는구나.
더 이상 부탁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말은 짧고 분명하게, 표정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것이 품위 있는 거절의 핵심입니다. 5번째 지침입니다. 미안한 거절이 아니라 고마운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연락해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미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 상대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권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과 내가 모두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단호한 거절이 상대에게도 상처를 줄이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보다 지금 분명히 선을 긋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게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그러니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무리해서 다 들어주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못하는 건 분명히 거절하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거절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 노후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거절의 5가지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침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떳떳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내 노후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내 건강을 망치는 게 옳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게 정당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선을 지키고 자기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못하는 건 거절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갯벌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도 함께 빠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무모한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지킵니다. 자기가 단단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었고 후세에 큰 가르침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다면, 만약 그가 자기를 포기하고 남들에게 끌려다녔다면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지혜는 없었을 겁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남의 부탁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남의 기대보다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 노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기준이 있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그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물결이 치는 대로 떠내려간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의 기준이 없으면 평생 남의 부탁에 끌려다닙니다. 내 삶의 원칙이 없으면 늘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내 노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지침을 기억하십시오. 기준 없는 호의는 나를 해친다는 것, 관계에도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다 들어주면 상대는 더 무리한 부탁을 한다는 것, 말은 단호하게, 표정은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 미안한 거절이 아니라 고마운 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절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생의 이막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생의 이막을 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당신이 가져야 할 품위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들은 지침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한 번만이라도 분명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작은 거절 하나가 쌓여서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절 못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남에게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길을 걷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